한국에는 도둑이 참 많아요. 서로 다른 이유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한국에 몇 년씩 머무르게 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한국에 정이 들었다고 말하곤 하죠. 예능 프로그램 어서와 한국살이는 처음이지는 다양한 한국 생활 경험을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인 일들을 외국인들의 낯선 시각으로 새롭게 조명하며 신선하다는 호평을 받은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 특별히 더 주목받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북유럽 감성 속에 흐르는 한국의 DNA라고 불리는 핀란드 출신 레오 란타입니다. 190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푸른 눈과 하얀 피부, 눈에 띄는 모델급의 이국적인 외모.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엄친아라고도 불리는데요. 그의 팬들은 그를 핀란드인처럼 생긴 한국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화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죠. 특히 그는 외국인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능숙한 한국어 실력을 자랑합니다. 그는 사업하는 아버지를 따라 100일 때 한국으로 이주해 자신을 27년차 외국인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죠. 최근 유튜브 채널 레오TV에서는 한국에 도둑이 너무 많아서 막친 외국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레오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당황해하는 것이 있다며 입을 열었고, 이 영상은 큰 화제를 모으며 특히 외국인들에게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유럽에는 도둑이 많아요. 나중에 갈 때 조심해야겠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당황해하는 거는 한국인들은 물건을 여기저기 다 놔두고 다닙니다. 지하철 좌석에 카드 놔두고, 카페에 핸드폰 놔두고, 은행에 돈 놔두고 간다고 하네요. 한국인들한테 물어보니 어차피 안 가져가서 나중에 필요할 때 가지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도둑놈들이 한국에 올 것 같아서 지금까지 말한 건 다 비밀이에요. 한국인들은 왜 돈이나 비싼 전자제품은 안 가져가고 낡은 자전거는 가져갈까요? 15년 전에 동천동에서 내 자전거 훔쳐간 사람 누구야? 덕분에 아버지가 새 자전거 사주셔서 밥 사줄게. 한국에는 도둑이 참 많아요. 추어탕, 홍어탕, 코다리찜 같은 밥도둑이요. 제가 아저씨 입맛이라고요? 외국 놈들은 희한하게 20대만 되면 다 아저씨처럼 생겼어요. 실제로 한국인 아저씨를 핀란드 사람한테 보여줬더니 대학생인 줄 알았다고 하네요. 어허, 비결이 무엇이냐? 특히 홍어탕은 핀란드인들이 정말 좋아해요. 한국인들이 하수구 맛이라고 놀렸던 그 핀란드의 유명한 쌀미약기. 홍어를 손질할 때 쓰는 암모니움 모식이 화학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은 핀란드의 제2 고향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홍어탕, 추어탕, 코다리찜, 굴비, 청국장 정말 맛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먹지 마세요. 이 영상은 김밥, 떡볶이, 불고기만 찾는 외국인들한테 한국인은 맛있는 다양한 음식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마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밥을 도둑질 맞은 기분이 들 만큼 밥 한 공기를 뚝딱 해치우게 하는 맛있는 반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처음 한식을 접한 외국인들의 경우 김치나 반찬을 밥 없이 집어먹어 제대로 된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영국 출신 대학생 아이스테는 한국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지내며 경험한 문화적 차이들을 영국 대학 커뮤니티에 올려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번역해 공유합니다. 교환학생으로 간 1년 기간을 전부 한국에서 보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고국 영국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은 어쩐지 제게 매력적인 장소였습니다. 유럽에서 K-팝과 K-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공부하려던 동기는 다른 문화와 학교 생활을 경험하고 영국과 얼마나 다른지 알고 싶은 호기심 탓이었습니다. 영국에서도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한국 문화행사에 참여해봤지만 한국에 가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문화적 차이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경험한 가장 중요한 6가지 문화적 차이를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 해외에서 그 지역의 음식을 먹어보는 것은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에 음식 문화는 몹시 매력적인 주제입니다. 제 경험상 한국 음식을 먹어보면 음식뿐 아니라 문화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식사하는 방식과 그 뒤에 숨겨진 역사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식사는 한국인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한국인들은 식사 시간을 삶 속에서 최우선순위로 꼽습니다. 따라서 안녕하세요, 잘 지냈니 대신에 한국인들은 밥 먹었어? 라고 인사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런 인사에 조금 놀랐고 어째서 한국 친구들은 제가 식사를 했는지 늘 묻는 건가 의아했습니다. 나중에야 이것이 단순한 인사일 뿐이며
한국 역사로 인해 생겨난 관습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집단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을 나누는 문화에서 반영됩니다. 한국인 친구들과 식당에 가면 한 사람이 한 가지 음식을 시키는 대신 함께 나누는 음식을 주문합니다. 식당의 메뉴 자체가 두 사람 이상이 나눌 수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각자 식사를 시키는 영국과 매우 다릅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식사 중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식사를 하는데 완전히 집중하는 편입니다. 한국 친구들과 식당에 가면서 이런 문화를 배웠습니다. 처음에 저는 계속 수다를 떨었지만 한국 친구들은 매번 짧게 대답하고 계속 식사를 즐겼습니다. 처음엔 어째서 그들이 말을 많이 하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식당에 가는 것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죠. 저는 호기심에 친구들에게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식당은 식사하는 곳이고 식사 후 카페나 술집에 가서 사교를 즐긴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의 조언에 따라 음식에 집중한 덕분인지 저는 한국의 음식을 무척 좋아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김밥과 매운 떡볶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매운 음식이라도 밥과 함께하면 최고입니다. 저와 한국 친구들은 그런 음식을 밥도둑이라 부릅니다. 한국의 카페 문화.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은 카페입니다. 카페에 가지 않은 날은 한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매일 카페에 갑니다. 카페에 그렇게 자주 가는 이유는 카페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거리 어딜 가더라도 카페들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에는 두 종류의 카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카페는 24시간 문을 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친구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SNS에 사진을 올리는 곳입니다. 동물 카페와 해먹이자나 수영장이 딸린 카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과 한국 카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국에는 커피를 마시며 사교를 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카페가 삶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사교도 하고 공부도 하고 쉬기도 하는 곳이죠. 한국의 대학생 생활. 한국 기숙사 생활은 영국과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학생들이 남녀 공용 기숙사에서 주로 살지만 한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선 남녀가 따로 지냅니다. 둘째, 기숙사에 귀가 시간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오후 11시까지 귀가해야 하며 오전 5시 이전에는 기숙사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실망스럽지 않나요? 학생들의 파티나 늦은 밤의 외출은 어떻게 하죠? 하지만 주말에는 귀가 시간이 없으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한국 기숙사에서 또 충격받은 점은 다른 학생과 한 방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학기 동안 2명의 룸메이트와 방을 함께 썼습니다. 이런 구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방을 함께 쓰면 외로워지지 않지만 개인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유학할 때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 대학교 생활. 대학교 생활은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대학교 생활이 어떻게 다르고 수업은 어떤지 궁금할 겁니다. 대학교도 영국과 비교해 조금 다릅니다. 한국의 대학 생활은 한마디로 경쟁입니다. 한국에서는 수업 선택 과정부터 경쟁이 시작됩니다. 한국에는 다음 학기 등록이 지정된 시각에 시작되는데 등록할 수 있는 자리에 제한이 있어요. 빠른 학생만이 원하는 수업에 등록할 수 있죠. 불행히 빠르지 못한 학생은 인기 없는 수업을 들어야 해요. 실제로 15초 만에 거의 모든 수업이 다 차버려요. 경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강의실에서도 계속되죠. 학생들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성적이 결정될 뿐 아니라 다른 학생의 성적에 따라서도 상대평가를 받아요. 한국의 커플 문화. 한국 문화 중 놀라운 부분은 커플 문화입니다. 많은 기념일과 상업활동이 커플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같은 옷과 액세서리 등 커플 아이템이 있고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허그데이, 크리스마스 등 커플의 기념일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인들이 가족이 아닌 연인과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커플의 나라라고 부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연인이 없으면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한국의 패션. 패션과 유행 따르기는 한국인에게 필수입니다. 즉 한국인은 어디를 가나 가장 멋진 모습으로 외출하고 당시 유행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비슷한 유행을 따르는 한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검정이나 하얀색 패딩 코트를 많이 입습니다. 저도 유행에 맞추어 롱패딩을 장만했지만 알고 보니 이건 유행이 아니라 추운 겨울에 없어서는 안 될 따뜻한 옷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자 쓰는 제 방과 경쟁 없이 저만의 노력으로 점수를 받는 것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매우 부지런했고 그래서 저도 수업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의 영향으로 영국에 돌아와서도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꼭 한국 문화를 경험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